안녕하세요, 복자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영상 마무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드디스크 확장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윈도우 설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라기보다는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환경 설정 등을 그대로 새로운 디스크에 카피를 해서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장 매체만 바꾸는 경우로 주로 이제 더 큰 용량의 SSD를 교체를 하거나 하드디스크에서 SSD를 교체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 부분은 윈도우 설치보다 이제 개인 설정을 잡는다는 그런 방면이 있어가지고는 시간이 절약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쓰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SSD 제조사별로 일부 제조사의 경우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지원이 되지 않는 SSD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일단은 멀티부스트라는 개념도 설명을 드릴 건데, 멀티부스트라는 것은 우리 현재 노트북 후변의 측면에 있는 요 CD롬 ODD를 제거를 하고, 그 ODD 자리에 이 멀티부스트를 이제 하드디스크를 결속을 해서 장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멀티부스트라는 거는 그냥 이제 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롬 들어가는 자리에 CD롬 모양의 형체로 이따 꺼내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하드디스크 이제 장착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12.7mm 그리고 9.5mm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현재 두께의 차이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체를 하고자 하는 CD롬 ODD의 두께가 12.7mm인지 9.5mm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주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12.7mm 당연히 9.5mm에 못 들어갈 거고요. 9.5mm 12.7mm에 들어는 가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흔들린다든지 안정성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2.7이나 9.5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자를 대보고 좀 비슷한 치수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기 전에 멀티부스트 설치를 할 건데, 요거는 전에 영상을 찍었어서 SSD를 교체를 했던 모델인데 다시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했고요. 램은 그대로 뒀고 SSD는 탈거 후에 포맷을 했기 때문에 SSD 교체를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윈도우 환경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함으로써 SSD에서 윈도우가 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판에 보시면 OD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합판을 탈거를 하게 되면은 이 나사를 다 풀게 되는데, 이런 타입이 아니라 그냥 ODD만 별도로 제거를 할 수 있게 합판과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ODD라는 부분, 요게 이제 CD롬 드라이브를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나사 볼트입니다.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이 ODD를 탈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해주시고, 어차피 현재 이 모델에서는 이 합판을 뜯어서 SSD를 장착을 하면서 ODD도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단은 합판에서 부품을 교체를 하기 전에 항상 배터리는 먼저 탈거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멀티부스트 같은 경우는 볼트하고 하드디스크 고정하는 나사하고 별도로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제가 기존에 쓰는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판을 타결을 했고, 자,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ODD 볼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 CD롬을 조금만 당기게 돼도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멀티부스트는 일단 SSD로 장착을 한 다음에 멀티부스트를 개봉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교체를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1cm 넘어가고요. 1.2 넘어 1.3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2.7mm 멀티부스트를 사용을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2.7mm 멀티부스트 개봉을 할 거고요. 개봉을 할 때는 뭐 스테플이나 이런 거 만약에 스테플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그 제거를 하시는 과정에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멀티부스트 구성을 보면 이렇게 CD롬 겉면에 우리 CD롬 버튼 누르는 것처럼 요거는 더미입니다. 그냥 모형이고요. 혹시나 이제 더미가 없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고정해 줄 수 있는 볼트 있고요.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드라이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CD롬 뒷면에 요 고정되어 있는 틀인데, 요거를 멀티부스트에 장착을 해줘야 이따가 이제 저희가 다시 CD롬 자리에 꽂아 ODD 있는 볼트 요 자리에 요게 요 커넥터가 들어가 가지고 볼트를 잡아줬을 때 이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탈거를 먼저 해줍니다. 여기 CD롬 쪽에 붙어 있는 거 2개만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더미, 요거는 만약에 장착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CD롬 모양은 약간 이렇게 각이 져서 있는데 이건 일자니까 미관사항 소치가 않습니다. 다 들어가 버리면은 아마 예측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대가리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틈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 일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걸로 살살 눌러주면서, 살살 세게 하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 눌러주면서 탈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도 되고, 뭐 신용카드 못 쓰는 신용카드나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헤라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쪽에 여기 이 부분 제거가 됐고요. 한쪽만 빼주면 나머지 쪽은 그나마 좀 수월하게 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됐고요. 이렇게 보면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똑같이 생겼고, 이렇게 홈에 맞게 보편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맞게 잘라 가지고 장착을 해 주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그대로 결속을 시켜주면 됩니다. 기존에 CD롬 쪽에 연결되어 있는 볼트를 결속을 하려고 하니까 탭 치수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 하드디스크 고정 및 기타 조립을 할 수 있는 볼트 중에서 치수가 맞는 게 있는지 찾아서 결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두 개가 맞는 게 있어서 장착을 했고요. 장착 후에 떨어진지 확인해보고 무사하다 싶으면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 노트북 SATA 커넥터 이렇게 있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암수 맞춰서 결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결속을 해주시고 합판에 이렇게 4개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볼트를 편의상 한 대각으로 하나씩 해서 2개만 해주셔도 됩니다. 뭐 4개를 다 해주셔도 되고 대각으로 하나씩 해서 2개를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작업하시는 분 성향에 맞게 해주셔도 돼요. 뭐 4개를 다 해주면은 아무래도 안정성 쪽 면에서는 더 좋겠죠. 저는 요번 모델에서는 볼트 4개를 전부 다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를 다시 조어 주겠습니다. 장착 완료했고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operating system wasn't found. 예. 운영체제가 발견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재부팅을 하고 메인에 보시면 일단 저번에 영상에처럼 램은 8기가 됐고 SATA 포트 1, 네, 저번에 장착된 SSD 그리고 SATA 포트 2에 ST5900 LM012 해가지고 네,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트 디바이스 프리오리티 해가지고 들어가서 USB 하드디스크 CD가 없죠. CD가 없는 걸로 나오고요. 네, USB가 뭐 장착이 되는 게 없습니다. FD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도 없고요. 지금 좀 전에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이 아마 부팅 순서에 1번 SSD 그리고 쭉쭉쭉쭉쭉 건너와서 마지막에 이 하드디스크가 있어서 그 운영체제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요거를 올려주고 부팅 1순위를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해서 부팅 순서를 조정을 해줘서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되게끔 새로 조정을 해줬고요. 역시 하드디스크 부팅이라 그런지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드디스크 부팅에는 현재 요 제가 바탕화면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내 컴퓨터 휴지통 엣지 이렇게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가 USB 복사를 해놨는데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는 뭐 삼성이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이나 A데이터도 아마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 마이그레이션 툴 자체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고 그것이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툴을 몇 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저 현재 시스템 예약 C 드라이브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현재 하드디스크고 시스템 예약 D 요거는 SSD 포맷을 해놓은 겁니다. 네, 공간이 비어 있고요. USB 드라이브는 제가 조금 전에 연결했는 거고 자,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해서 폴더를 지정을 해서 복사를 해둔 건데 네, 요거를 복사를 해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복사가 되었고요. 리플렉트 DLHF라는 파일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마이그레이션 처음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의 블로그나 이런 거를 보면서 받는 툴 중에서 저는 요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툴들도 많으니까 이제 보시면 수정 날짜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은 더 좋은 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사용하셔도 좋고, 이 영상 참조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관리 작업으로 실행을 해주고요. 자, 요 다운로드 파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운로드가 필요하겠군요. 이제 네트워크를 다시 파일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셀렉트 다운로드 프리 해주시면 되고요. 폴더 그대로 두시면 되고,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용량이 110메가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금방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머크리움 리플렉트 7이라는 파일이네요. 프로그램이었네요. 네, 요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프리 에디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키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홈으로 쓸 거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네, 밑에 요거를 어그리먼트 요 동의하는 부분에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설치. 요거는 이렇게 레지스터 등록을 안 함을 체크박스를 해지를 해주면은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등록 코드라든지 필요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로 설치를 해줄 거고요.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런치 나우 바로 실행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해주고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 요거는 이제 신버전, 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다운로드 파일은 9버전이니까 이제 신버전 되는 홍보가 있네요. 현재 저는 이 툴로 사용해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시스템리하고 파티션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똑같이 되어 있고, 제가 복사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NTFS 프라이머리 요거는 이제 초기화 됐는 그 파티션 같은데 요거는 어차피 중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스템량만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체크박스가 두 개가 다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줄 거고요. 자, 이 디스크는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클론 투 디스크에서 이렇게 해서 타겟을 잡아줄 겁니다. 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면 이제 피니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요 로그를 남길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세이브 백업 뭐 할 필요 없고요. 자, 요 디스 백업, 요 백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해주고 요 로그는 저장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뭐 덮어쓰기가 될 거라는데 올 타겟 해서 컨티뉴 해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46분 44초 만에 완료가 되었네요. 자,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파티션이 종료를 하고 다시 시작 들어가고 재부팅을 하면 다시 부트, 네, 요 순서를 바꿔주시고요. 자, 부팅은 이렇게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 환경하고 똑같이 되었고요. 네. 시스템 이야기 두 개인데 이렇게 SSD 120기가, 128기가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스템 약 요걸 포맷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 명령 프롬프트 검색해서 cmd 치면 나옵니다. 관리자 번호를 실행을 하고 디스크 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disk part 디스크 파트, 예.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리스트 띄우고 디스크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 0번, 1번 있는데 우리 하드디스크는 디스크 1번이고요. SELECT select 띄우고 디스크 띄우고 1 해주고 클린 이라고 해주면 디스크 정리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뭐 추가를 해도 되지만 이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엑시
Shift를 눌러서 정렬을 해주고요. 자, 지금 현재 D 드라이브가 없어졌는데 다시 우클릭 관리 들어가서 러스트 오브 트랙하고 GPT 파티션 테이블 돼 있는데 이제 이 하드디스크는 뭐 부트 레코드 안 쓰고 GPT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단수 볼륨을 새로 만들어주면 네, 되고요. 이름은 새 볼륨 볼륨 레이블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볼륨 레이블은 포맷할 때마다 바꿔줘도 되고 네, 뭐 백업이라고 지정을 한다고 치면 네, 이렇게 포맷이 되어서 백업이라고 저장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디스크 확장까지 되었습니다. 자, 윈도우 설치하고 시간이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뭐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기존에 쓰던 설정 요거를 다 그대로 카피를 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내가 쓰던 설정을 설정하는 것 이제 새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면에서 더 단축이 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멀티 부스트를 안 쓰겠다 하면 외장 하드 케이스 2.5인치 외장 하드 케이스인데 이런 거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할거한 CD롬은 외장 ODD 케이스 구매를 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외장 CD롬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윈도우 설정도 있지만 이제 구형 노트북으로 옛날 오락실 게임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바토세라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토세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옛날 뭐 오락실 게임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구형 노트북으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